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차량 많이 보셨던 익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볼보에서 나온 XC60 2022년형으로 출시가 된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외관을 한번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바뀐 부분이 어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에도 이거 예전 모델과 그러게요, 뭔가 비교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저도 그걸 찾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외관상으로 먼저 큰 특징은 없는 것으로 좀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부 성능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바뀐 게 뭐가 있는 건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을 하게 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트레인이 B5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게 된 250마력짜리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앞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전체적인 이 모습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길게 크롬바가 가로로 길게 들어가죠. 네, 요 범퍼 하단 부분에 있는 요 크롬바가 새로 생기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차체 느낌을 주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옆쪽에 있는 요 아래쪽 이제 사이드 부분에서도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크롬이 쭉 길게 이어지는 통일성까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으로 쭉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뒷부분에 있는 머플러 부분을 이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머플러를 없애고 크롬바로 길게 돌린 부분들, 요게 지금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플러 구멍을 아래쪽으로 빼면서 네, 요 머플러 라인을 네, 이렇게 매립을 해서 안으로 숨겼다라는 점은 좀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엠블렘이 있는데, 이 엠블렘 가운데 이제 검정색 부분이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엠블렘이었는데,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레이더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전방 모니터와 함께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를 함께 이 아래쪽으로 뺐다고 하니까 그 점도 좀 바뀐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징 찾기도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찾아보자면, 자, 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옆부분으로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휠 디자인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2021년형 같은 그런 전 모델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하고 한 휠 디자인을 한 이런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휠 사이즈 자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딱 보자면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됐고요. 235에 55R 19인치 휠이 장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기존에 또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실내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은 과연 기존에 있던 그런 인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TV기자의 리얼 주행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실제 주행감, 그리고 이제 요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서 어떤 점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차는 말 그대로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제 실내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보통 구글 베이스의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KT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성 인식 같은 부분도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에 맞는, 문화에 맞는 그런 용어들도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보다 더 한국 사람들이 몰기에 좀 친숙한, 익숙한 그런 느낌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리야, 실내가 너무 춥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리야, 온도 좀 높여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지금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냥 제가 편하게 음성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그냥 말을 편하게 막 던졌는데 알아서 잘 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야, 볼보 추천 음악 틀어줘. 러빈 캘러버의 콜미 아웃 들려드릴게요. Together we can go crazy. You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오디오 시스템이 굉장히 빵빵하게 꽉 채우면서 들린다라는 그런 인식 정말 강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가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저는 또 이 노래를 음성으로 또 끄는 게 제어가 잘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되게 조용하게 그냥 뭐 한번 음성인식 얘를 불렀는데 곧바로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도 굉장히 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에어컨 바람 바람 소리 크게 들려온다거나 이랬을 때도 뭐 누구 불렀을 때는 얘가 대답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의 대명사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벌써 뭐 7, 80년대부터 굉장히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컸던 차입니다. 처음에 이제 스웨덴 철강 회사에서 시작했던 볼보가 그 굉장히 질 좋은 그런 철강을 생산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자동차 회사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강도 좋은 그리고 강성이 좋은 그런 차량 차체를 만든다. 이 부분부터 이제 굉장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런 미국에 있는 그 무역보험협회의 어떤 그 충돌 안전 테스트 IIHS라고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협회의 어떤 그 충돌 테스트에서도 세이프티 픽 플러스,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는 그런 차로 이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다른 차들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안전만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전체 정답은 아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 수입 SUV 시장에서 그 기준을 딱 제시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남성, 여성분들, 그 다음에 뭐 남녀노소, 젊으신 분들, 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모두가 선택하기에 크게 모난 부분이 없는 그런 굉장히 딱 정형적인 어떤 그 스탠다드형 어떤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B5 파워트레인의 인스크립션 트림인데 가격은 6,800만원 정도 합니다. 자, 그 정도 가격이면 거의 7천만원 육박하는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래요, 어떻게 좀 만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차량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선택의 어떤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총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차량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차량 외관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에이플러가 많이 경사가 졌다, 많이 누워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 이 차를 타고 보니까 차량의 높이는 SUV 사이즈로 껑충하게 높아졌는데 이 A필러가 상당히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거 마치 승용차를 타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시야가 잘 확보가 된 그런 차를 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세단이라던가 이런 승용차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이 SUV를 선택한다라고 하셨을 때에도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SUV를 평소에 모시던 분들도 A필러가 물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각이 좀 서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각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실제 이거 지금 A필러가 많이 누워있는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사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 개방감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실제 이 차를 모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처음으로 이 차를 몰지만 불편함이 없다라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도심 구간의 어떤 그 울퉁불퉁한 길, 이렇게 포장 도로이지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길, 이런 곳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은 이게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꿀렁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노면에 대한 잔진동이라던가 이런 충격들이 다 흡수가 된다.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그
이 앉아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좀 적어진다 라는 것들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계속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파워트레인이 뭐 이렇게 높은 출력을 나타내고 요하는 그런 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도심 구간을 운행하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사이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10kW의 이런 힘과 그리고 이제 4.1 토크의 출력, 요 힘과 출력이 다 이제 조금씩은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그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 쓰이냐면, 이 주행할 때 뭐 힘을 보태주고 이건 아니고요. 이제 저속 구간에서 이제 아니면 정차했을 때, 출발할 때, 그럴 때 이제 힘을 내주는, 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비에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전방에 있는 디지털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자체도 좀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연동이 돼서 요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요 안쪽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와이드하게 쭉 뻗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12.3인치짜리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9인치짜리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요 두 가지가 적용이 됐는데, 시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가로형으로 배치가 됐죠. 세로형으로 배치가 됐어요. 가로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스마트폰을 볼 때도 보통 우리는 세로로보다는 가로로보다는 세로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한 디스플레이다 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특히 볼 때에는 우리가 전방으로 쭉 이게 길게 종횡으로 되는 요 종단, 요게 지금 길어야지 조금 보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딱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도 깔끔하게 잘 보이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 분들을 좀 보면은 나 볼보 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제 차를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아니라 차에 관심이 없으셨다가도 이제 차를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을 때 어떤 차를 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볼보를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볼보예요?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일단 안전함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그렇게 이제 마케팅이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차 봤을 때 그냥 되게 예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마케팅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부분에서 조금 성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니즈,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직접 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세팅이 잘 된, 마케팅이 잘 된 차에 대해서 그런 좀 요구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소비자들이 선택했을 때 맞는 선택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차량이 어떤지 그걸 좀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처음 몰지만 굉장히 익숙한 차를 모는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한테 좀 세팅이 되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운전석 옆에 보면은 이제 그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하나 돌리면은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시트 포지션 자체를 몇 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볼스터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허리 부분, 그리고 엉덩이 부분, 허벅지 부분, 이 모두를 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 시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 몸에 맞게끔 편안하게 최적의 상태로 이제 주행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세팅도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보면 왼쪽 부분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 버튼에서 가운데 있는 이 속도계 버튼 모양을 한번 꾹 눌러주면은 바로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요 버튼은 속도계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 좌우에 있는 버튼 한 번을 딱 눌러줘야지 그때 세팅이 됐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다고 느꼈나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요 속도계 버튼만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는 것으로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팅을 눌렀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속도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같이 세팅이 됐고요. 제가 길게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면, 네, 1km 단위씩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데, 제가 길게 꾹 눌러주면, 자, 한번 꾹 눌러줬더니 5km 단위씩 세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7km에서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딱 눌러주면은 이게 70으로 단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70, 75, 네, 80. 자, 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달릴 수 있는 어떤 좀 최적의 속도로 한번 지금 세팅을 해놓고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개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핸들만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고요. 주행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단은 해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제가 지금 주행하는 것보다 살짝 지금 요 오른쪽으로 좀 차선이 붙어서 간다라는 그런 좀 생각은 드는데, 실제 요 좌우를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 라인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모델과 부분 변경 모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있는 이 엠블렘, 그 엠블렘 가운데 부분에 이 레이더 라이더 센서가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세팅에서 우리가 주행할 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좌우나 이런 상황들을, 외부 상황들을 잘 인지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는 여기 이 안쪽에 다 이제 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분 변경으로 바뀐 모델부터는 이 앞쪽에 있는 엠블렘 안쪽으로 그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저장 공간에 대한 용량에 대한 어떤 그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뺐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세팅 자체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어떤 세팅 값은 진보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발전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소비자들께서는 이 차량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밀리 사이즈로서 가족들을 태우고 이제 성인 2명에 아이 2명, 뭐 이 정도의 가족 구성원이면은 굉장히 적당한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아이 2명이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중형 SUV로서 그 정도는 괜찮은 사이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볼보 하면 굉장히 좀 나이가 든 그런 차량의 그 이미지가 컸어요. 그런데 점점 나오는 진화된 모습들은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층들도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 디자인의 변화도 이제 어느 정도 큰 또 변화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토르망치라는 뭐 그런 뭐 주간 주행 등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또 다른 그런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연간 한 10,000대 이상씩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볼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적용을 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볼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줄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려면 이제 버튼 형식으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돼서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없습니다. 외관에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바뀌어 있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부분 버튼이 없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야지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특징적인 거는 어떤 뭐 스포츠 모드라든가 뭐 노멀 모드라든가 이런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냥 오프로드 기능만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할 때 어떤 스타일 자체를 뭐 스포츠로 할지 노멀 할지 에코로 할지 나름대로 바꾸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두꺼운 그런 USB 포트, USB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USB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전이나 이런 거 할 때 C타입 포트만 살아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약간 100km 정도 구간까지는 외부 풍절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오디오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용조용하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대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대략 지금 봤을 때 한 150km 정도가 좀 넘어갔을 때는 이게 풍절음이 좀 많이 들려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주행에서 150km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차를 몰면서 풍절음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승을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좀 객관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 어떤 그냥 중형 SUV에서 그냥 기준 이상의 어떤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그런 차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현실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